예, 그럼 이번에는 주요 업종군에 대한 투자 전망 그리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전망이나 업황이 좋아질 건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업황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어제도 반도체 관련 얘기를 했는데 네. 업황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데 탑픽은 꼽지 않겠다라는 것을 방송 전에 좀 언제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비슷한 맥락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능한 IT주의 있다고 보십니까? 반도체? 저는 어차피 이제 이 주도 업종이라는 게 되게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도 섹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지난 이제 연말부터 계속 반도체, 12월 초부터죠. 반도체가 좀 이끄는데 사실 반도체만 이끈다기보다는 이제 IT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인데 OLED도 좋고 한데 그 작년도를 기억하시겠지만 통신 장비 업종 만약에 매매하셨던 분들은 작년에 정말 너무 해피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KMW도 그렇지만 많이 올랐다고 해서 결국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생기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진다. 이 버블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예전에 2007년도에 조선주도 그랬잖아요. 네. 그때 현대중공업도 50만 원 갈 때도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물론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저도 지금 여기서 사긴 좀 부담스럽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사십시오 이건 아닌데 그러나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저는 좀 장세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는 분명히 올해 하반기하고 올해 2분기가 대부분 저점이라는 시각이에요. 이게 미리 반영하니까 그러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좋아지는데 주가는 미리 다 땡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올해 상반기까지가 전 피크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예. 룸이. 근데 단지 단기로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보지 말자.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거 찾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걸 찾아도 되는데 반도체는 반드시 한두 개는 내가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중소형주 중에서 아직 덜 오른 것도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아직 온기가 다 안 퍼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들. 꼭 반도체가 아니라 OLED도 마찬가지인데 OLED도 어제하고 혹시 지난 이게 월요일 날 보셨어요? 수주 공시가 그 삼성전자 QD OLED 향으로 네. 한 14기가 터졌습니다. 수주 공시가. 그러니까 이쪽 OLED도 좀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IT를 무조건 저는 좀 담으셔야 된다. 네. 다만 뭘 살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자신 있게 사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많이 안 올랐었던 네. 상대적으로 그 종목들을 엄청 찾으시던데 차장님께서도 당연히 그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네. 어떤 종목군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2개랑 OLED 하나 정도 가져왔는데 일단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DNF인데 네. 이 기업이 예전에 주가가 2만 원까지 갔었던 기업인데 한때 몇 년 전에 7천 원까지 폭락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이 전도체라고 하는데 전구체라고 하는데 프리커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사실 이거의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거의 일본 기업하고 이제 그 양분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 만들기가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수율도 잘 안 나오고. 근데 그래서 DNF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하다가 양산 성공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2만 원까지 갔다가 반도체 업황 꺾이면서 실적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가 폭락했는데 아직도 주가가 지금 이제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2만 원까지 간다가 아니라 여전히 가격 매력 높고 소재도 지금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한번 DNF는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소재주 중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게 보면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SK 모티리얼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DNF는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또 업체 중에 하나니까 한번 DNF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덕산하이메트랑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는 이제 네. 또 그 OLED 우리 한국의 최대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이 이제 최대 주주입니다. 이제 분할을 했는데 덕산하이메트랑 OLED를 안 하다 보니까 되게 왕따를 많이 당했죠. 소외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덕산 네오룩스가 계속 주가 고공행진할 때 주가 좀 안 좋았는데 덕산하이메탈을 이제 하는 거는 반도체 패키징 할 때 예전에 제가 패키징에 관련돼서도 한번 이 시간에 와가지고 한 12월 달에 한번 소개는 해드렸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예. 얘기를 하고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기판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기판에 올리려면 뭘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걸 숄더볼이라고 그래요. 숄더볼. 근데 이제 그 도움같이 생긴 건데 그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으로 연결하기도 해요. 근데 네.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선으로 연결하면 굉장히 좀 번거롭기도 하지만 이 금속선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좀 오히려 간소화도 할 수 있고 단가도 싼 게 숄더볼이니까 이쪽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많이 쓰이는 게 왜 이 입증이 됐냐면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이 기업도. 근데 3분기에 갑자기 이익이 폭증을 했습니다. 이익이 점프를 하기 시작했고 올해 4분기도 마찬가지인데 내년까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까지 작년 3분기에 점프를 했고 올해까지도 실적이 좀 계속 어차피 이제 숄더볼이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좋아질 것 같고 PER이 지금 7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최대 주주니까 뭐 다는 아니더라도 분기당 한 2, 30억 정도의 그 지분배 평가 이익이 들어와요. 이 덕산 네오룩스 네. 쪽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덕산 하이메탈 좀 한번 주목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인데 아마 이것도 되게 생소하신 분들 그러게요. 계실 거예요. OLED 회사입니다. OLED 그 세정 장비. 그러니까 OLED는 이 유기물 있죠. 이제 그 자체 발광하니까 그 유기물을 증착을 해야 되거든요. 이 패널에 증착을 할 때 거기에 오염 물질이 되게 많이 쌓여요. 그걸 다 세정 장비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세정 장비라 그러는데 그 FMM이라 그래요. 파인 메탈 마스크. 이게 이제 세정 장비라고 불리는데 이거를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어차피 이제 OLED 투자가 이제 QD OLED도 들어가고 특히 이제 삼성이 대면적 QD OLED를 하게 되면 당연히 면적이 늘어나니까 장비도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실 반도체에도 들어갑니다. 오염 제거. 이게 같이 약간 이제 겹쳐 있는데 주력은 OLED로 보시고 근데 좀 특이한 게 중화권 회사의 수주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뭐 비전옥스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굉장히 수주를 많이 했는데 물론 삼성도 하지만 중화권도 요즘에 OLED 투자 많이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주가도 뭐 차트 한번 열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오른 게 없어요. 스멀 근데 네. 어쨌거나 우상향은 하고 네. 있네요. 근데 지금 사실 IT 중에서 우상향 안 하면 그건 뭔가 그렇죠. 잘못된 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제 좀 덜 오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디바이스 ENG. 근데 덜 올랐다고 해서 그냥 단지 가격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모멘텀들이 있어요. 각각의 어떤 충분한 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요 중소형주 한 3종목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NF와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디바이스 ENG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업종군을 좀 옮겨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1월이 주는 그 기대 심리도 당연히 있겠고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제약바이오 좀 공략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오늘은 좀 약하긴 한데 이제 다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만 관심 있으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기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떴다가 오늘은 좀 빠지는데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1월 13일 날 열리니까 다음 주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쪽 좋긴 한데 근데 오늘 제가 제약바이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너릭이나 한국의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 말고요. 일반적인 제약 회사들 갖고 계신 분도 되게 많으세요. 제너릭이나. 근데 주가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정부 규제가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좀 악화되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 비급여 항목 지금 이제 그 커버리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정부에서도 이거 재정 적자가 지금 이제 재정 적자로 가거든요. 그럼 그걸 메꿔야 되는데 결국 약가를 내리든지 뭔가 강도 높은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올해 약가도 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2012년도에 한번 약가 인하 한 적 한 번 있는데 그때 한번 또 제약주도 한번 부러진 적이 있죠. 근데 올해도 한번 그럴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공동 생동섬 시험 축소라고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제너릭 회사들은 오리지널 제약하고 이제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제약하고 이 내가 만든 이제 그 제너릭하고 이걸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이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그걸 하는데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제너릭 회사들이 그동안은 이제 몇몇이 비용을 똑같이 n분의 1 해가지고 같이 이 시험을 했어요. 그럼 비용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 못하게 합니다. 아, 그냥 각자 알아서 해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너릭 업체면 제너릭 업체 하나가 그냥 너네가 그러니까 한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 부담이 이제 훨씬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너릭 회사들 중에서 좀 돈이 없거나 이런 투자를 미리 안 해놓은 기업들 있죠. 좀 작은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까지도 어차피 안 하는 회사들인데
이런 비용 부담까지 있으면 사실 주가 오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제너릭 회사들이 좀 약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 2종목 정도 좀 가져오긴 했는데 예. 최근에 동국제약하고 휴원스란 기업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도 사실 제너릭도 하고 일반 의약품도 만드는데 주가가 정말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가인화라든가 제너릭 위험성에서 벗어난 기업들이거든요. 동국제약은 다른 사업도 막 마데카 하나요? 크림으로 대박 났잖아요. 아, 홈쇼핑에서 네네, 그 맞아요. 화장품 팔아가지고 예. 휴원수는 이제 보톡스로 차별화했고 그래서 그런 좀 차별화된 기업들 보셔야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구바이오 제약인데 이 회사는 제너릭 쪽은 맞는데 이 증서를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동서점 시험 자기 혼자 할 수도 있고 증서를 이번에 끝내가지고 매출액이 1,000억인 회사인데 올해 아마 1,500억에서 2,000억까지 점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요즘에 좀 움직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거기서 자유로운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두 번째는 LNC 바이오인데 이거는 바이오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신약 개발보다는 피부 이식제 있죠. 우리가 뭐 네. 이렇게 화상을 입었거나 유방암 수술을 받았거나 할 때 피부를 이제 재생하는 이식제인데 이 회사는 세포 배양 방식이 아니라 직접 기증받은 그런 것들 있죠. 피부. 그거를 얼려요. 얼려가지고 그걸 직접 수술에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피로도도 없고 이 실제 신체랑 거의 똑같이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세포 배양 방식은 그거를 배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몸속에서. 네. 그래서 훨씬 좋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메가덤이라고 합니다. 제품 이름이.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고 또 올해 뭐 국내에선 또 압도적인 1위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국제약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너릭하고는 좀 무관한 약가인화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기업이니까 한번 LNC 바이오도 좀 신약 개발 외의 종목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평소에 많이 언급하지 않는 종목들을 오늘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과 LNC 바이오도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들 그리고 전략 좀 한마디로 좀 전략을 짜주시죠. 네, 다음 주 이제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1월 8일에 있고 뭐 CES도 열리고 그 다음에 네. 또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뭐 긍정적으로 작용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오늘도 보셨지만 사실 한국 증시가 좀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갑자기 또 뭐 미국이 뭐 공습해가지고 좀 시장이 또 흔들리기도 하는데 환율이 한 예. 70원 가까이 오르고 갑자기 있어요. 지정학적 예. 리스크가 터지고 유가 올라가고 그래서 좀 불안하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 같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결국 시간 지나면 해결될 이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형주, 중소형주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 중소형주는 계속 IT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똘똘한 기업들 중소형주 잘 선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주는 저는 JP 모건 헬스케어 주간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가 미리 오르면 그 막상 시작할 때는 좀 흘러내리더라고요. 예. 그럼 그때는 대형주가 바톤 터치 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조선주 좀 좋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 또 수주 공시도 나오고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한번 조선주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태양광도 오늘 보니까 또 OCI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케미칼도 미국에서 대형 또 프로젝트 승인 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태양광.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서는 태양광하고 한번 조선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요 다음 주 전략 그리고 주요 이벤트에 따른 그런 전략들을 또 세세하게 짜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